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인상 깊게 읽었던 14살 CEO라는 책에서 주인공인 펠릭스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성공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스스로 정리해보고자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여기서 주인공인 펠릭스는 14살이라는 어른이 되기 전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른이 되기 전인데 사업을 하고 싶거나 또는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디어입니다. 주인공 펠릭스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바로 아이디어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생신 축하 카드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갔는데 너무 비싸서 친구 모가 그려진 카드를 팔기로 이런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펠릭스는 할머니께서 5장만 주라고 하셔서 그걸 팔고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반복되자 펠릭스는 모에게 말했고 같이 일을 하자고 바로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축하 카드를 판다 이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마케팅, 홍보를 해야 되겠죠? 홍보를 해서 처음에는 광고지를 그려가지고 다 뿌렸는데요. 광고지에 그냥 멋으로 나왔던 웹사이트 번호가 주민들은 진짜 그게 웹사이트에서 가입하는 줄 알고 웹사이트를 했다가 안 되니까 펠릭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펠릭스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광고지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만나서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로 팔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자기는 컴퓨터에 소질이 없으니 컴퓨터를 잘하는 네드한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네드도 이제 돈을 받고 모 펠릭스랑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가 생겨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주고 사고 파는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해서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아예 주문이 없었지만 한 건, 2건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펠릭스는 그걸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씩 주문량이 올라가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기록이 딱 맞지 않는 것입니다. 회계 기록이 맞지 않아서 그 모가 그린 카드를 보는 순간 1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는 엘리메이라는 학교에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메이한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같이 돈을 줄 테니까 우리 회계 기록을 좀 정리해달라고 장부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엘리메이는 이게 펠릭스의 첫 사업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같이 사업을 했었어서 하겠다고 하고 이제 이 회사의 주가카드 사업의 회계 기록을 맡게 됩니다. 이제 이 4명의 친구들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판매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위기가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까지 부모님들 몰래, 어른들 몰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그 위기가 바로 이제 봉투를 팔고 사고 해야 되는데 그 봉투가 다 떨어져서 다음 주에야만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 써놓은 거로는 이틀 내에 주문이 간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까지 번 돈이 약 4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많이 벌었으니까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많이 알지 못하셔서 아빠의 동생인 루퍼스라는 펠릭스에게는 루퍼스 삼촌을 찾아가게 해줍니다. 이 루퍼스 삼촌은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펠릭스를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와 얘기를 나눠보니 펠릭스가 좋은 아이고
이렇게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펠릭스의 사업 컨설턴트가 되고 이 총 수익의 1%씩 받으며 사업의 컨설턴트, 조언을 해주며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삼촌이랑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펠릭스, 모, 네드, 엘리메이가 넷이 같이 일을 하는데 다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양을 하면 똑같은 돈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펠릭스는 하루에 2-3시간 또는 3-4시간씩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일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펠릭스와 루퍼스 삼촌은 조금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사회, 이 4명의 친구들과 부모님들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배당금 배부로 펠릭스가 가장 많은 돈을 받고 모가 그 다음 엘리메이와 네드는 똑같은 양의 돈을 받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루퍼스 삼촌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잘 모를 때는 그 일의 전문가를 찾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펠릭스가 자기가 못하는 그림, 웹사이트 만들기, 그 다음 수학까지 다 하려고 했다면 펠릭스는 이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 그림을 잘 그리는 모, 컴퓨터를 잘 다루는 네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을 잘하는 엘리메이까지 이렇게 넷이 모여가지고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넷이 정식적으로 동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제부터 컨설팅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쭉 같은 카드를 팔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상품을 출시합니다. 바로 모가 이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모가 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펠릭스는 또 다른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냅니다. 바로 지난번에 사진가가 직업이셨던 할아버지의 사진을 팔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엽서로 팔렸는데 축하 카드로 팔렸는데 화질이 잘 안 나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회의를 해본 결과 민첸 씨라는 이분에게 임세를 맡기기로 했고 이러면은 우리 이익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계획에 따라 신상품, 모가 그린 신상품도 출시를 하고 새로운 그림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펠릭스의 학교에서는 좀 펠릭스가 이상하게 다룰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대회나 다른 연기대회, 노래대회 같은 데에 나가는 학생들은 학교 모든 전학생 앞에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상도 받는데 펠릭스, 모, 네드, 엘리메이는 큰 사업을 이뤄도 교장 선생님은 오히려 그걸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새로운 선생님이 오십니다. 바로 슈스 선생님이라고 경영학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펠릭스한테 혹시 내가 경영학 특강을 하는데 여기서 혹시 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만해주면 되겠냐고 된다고 혹시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찬성을 하고 경영학 특강에서 같이 슈스 선생님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딱 하나가 나왔는데 이 질문과 마지막 슈스 선생님의 대답이 딱 펠릭스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그저 돈만 벌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펠릭스는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돈만 벌면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슈스 선생님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셨고 내가 이거를 많은 특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사업으로 성공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상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슈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 다니는 것, 입고 먹는 것은 다 사업가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가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좋게 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딱 펠릭스의 머릿속에 딱 꽂힌 한 단어가 바로 세금입니다. 지금까지 펠릭스와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물어보니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른데요. 여기 이 책에서 나온 나라는 730만 원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730만 원이 안 되면 1년인 것 같은데 1년에 버는 돈이 730만 원이 안 되면 안 내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 책에 이 나라에서는 말을 합니다. 펠릭스와 친구들은 한 달에 버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고 연례 평가에서도 말을 합니다. 이번 달에 모은 돈으로 1년에 모여서 번 돈을 이제 나누고 세금도 납부하고 15를 비상금으로도 남겨놓고 삼촌 루퍼스 삼촌의 결혼식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상한 일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점점 수익이 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보단 줄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는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해가지고 수익률이 확 늘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줄었다는 게 그런데 이번 달만 주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좀 더 줄고 좀 더 줄어서 6천만 원이 넘는 몇 년 만에 최하위로 6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촌은 잠깐 신혼여행을 가는 동안 하나의 제안을 하고 갑니다. 뜻밖의 제안은 바로 이 회사를 파는 게 어떻겠냐라고 합니다. 큰 카드 대기업 회사에서 이 회사를 4억에 주고 산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 회의를 해본 결과 일단은 다 팔고 싶어 하는데 펠릭스만 팔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됐지만 다시 삼촌이 와서 펠릭스가 이야기를 해본 결과 펠릭스도 회사를 팔아야겠다고 마음속에서는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냥 썩 내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게 됐고요. 업무를 종료했습니다. 즉 제안을 수락한 것이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화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그날 딱 모였을 때 어른들이 사실 다 먼저 상의를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알았고 펠릭스가 그렇게 회사를 팔면 얻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드와 엘리메이는 5천만 원씩 그 다음에 모는 1억 3천만 원 펠릭스가 1억 7천만 원을 버는 아주 큰 돈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게 좀 탐나고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하지만 어른들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오가놨습니다. 바로 친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해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싸웠지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수락했기 때문에 다시 화해를 하러 갑니다. 다시 4명이 다 화해를 하니까 이제 펠릭스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삼촌한테 좀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조언을 받기 전에 펠릭스가 놀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촌이 펠릭스에게 페라리라는 차를 선물한 것입니다. 옛날에 사업을 시작하기 옛날에 펠릭스랑 엄마랑 비 오는 날에 갑자기 우산이 없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어떤 한 부자 사람이 페라리를 타고 좀 타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펠릭스는 자기한테 물어본 것인 줄 알았지만 앞에 있는 여자들한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때 펠릭스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페라리를 사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삼촌이 사준 것은 펠릭스가 삼촌한테 좀 투자했던 돈을 펠릭스 삼촌이, 즉 루퍼스 삼촌이 7천만 원에 페라리를 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페라리 안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형이라는 빵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빵집 주인이 심장병이 악화되어서 이제 판다고 하는데요. 펠릭스가 루퍼스 삼촌한테 말합니다. 저 빵집을 사가지고 제가 형이랑 형 여자친구한테 임대를 돌리려고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스타트업,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맨 처음에 있었던 이 아이디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회사를 팔아도 계속 아이디어가 올라오니 저는 펠릭스가 나중에 아주 큰 대기업의 사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14살 CEO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저도 스스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끝!